반갑습니다. 일곱빛깔 책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듦을 느낄 때가 일 때문일까요? 사람과의 관계 때문일까요? 이런 물음에 많은 사람들은 관계로 인한 어려움이 크다라고 답을 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런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또 재정립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은 버리기로 했다를 소개합니다. 저자는 거만하고 예의 없는 거래처 사람 때문에 잔뜩 화가 난 채로 집에 돌아온 어느 날에 청소기를 돌리다 문득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는 것처럼 심리적 공간 또한 청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힘든 사람, 또 나를 지치게 하는 관계를 정리하면 에너지 소모를 줄이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더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런 물음에서 시작된 이 책은 정리해야 하는 관계 유형, 스트레스뿐인 관계를 끊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심리적 요인, 그리고 상처를 최소화하는 방법들을 조목조목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의 관계에서도 분리수거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책,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은 버리기로 했다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관계 안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몸에 생긴 작은 염증과 같다. 처음에는 별로 아프지 않아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참고 넘기다가 다툼이 잦아지면서 상처에 고름이 생기고 통증이 심해지면 그제야 해결 방법을 찾아 나선다. 하지만 이 관계에선 자신이 얻는 이득까지 사라지진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생겨난다. 그리고 여기에 먼저 관계를 깨트렸을 때 느낄 수밖에 없는 죄책감까지 더해지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소가리만 하게 된다. 한번 시작된 관계는 계속 이어지길 기대하고 점점 깊어지고 서로를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란다. 아무리 튼튼한 물건도 오래되면 낡고 닳아 없어지는데 하물며 날마다 변하는 사람이야 어떻겠는가. 인생에서 겪는 여러 단계마다 생각이 바뀌고 필요한 것이 달라지며 이것이 인간관계를 시험에 들게 하는 시련이 된다. 관계가 변하는 것은 계절이 변하는 것과 같다. 여름이 지나갔음에도 무더위가 가시지 않거나 겨울이 지나갔음에도 혹한이 계속되면 우리에게 피해와 고통을 주는 것과 같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건 세상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 뿐이라는 말이 있다. 이 모든 변화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시간이다. 관계를 맺을 때 시간이란 요소를 포함시켜야만 적절하게 관계를 조절하고 변화시킬 수 있다. 때로는 포기나 이별이 필요할 때도 있다. 열매가 잘 연글면 자신을 길러준 나뭇가지를 떠나야 하는 것과 같다. 나무에 주렁주렁 달린 열매가 다 익었는데도 떨어지지 않고 매달린 채 계속 나무의 양분을 빨아먹는다면 나무는 열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휘어질 것이다. 시간은 관계를 성장시키지만 갈등과 부담을 만들기도 한다. 시간 외에도 관계를 변화시키는 요인이 한 가지 더 있다. 바로 입장 차이다. 집을 사고 팔 때를 예로 들어보자. 집을 사는 입장에서는 싼 가격에 살수록 좋지만 파는 입장에서는 비싸게 팔수록 좋다. 어느 한쪽이라도 불공평하다고 느끼거나 원치 않으면 거래가 성사되지 않는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적인 관계에서는 자신과 입장이 다른 사람을 대할 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같다. 관계가 자신을 힘들게 하는데도 무엇 때문에 그 게임의 법칙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걸까? 세상에는 절대적으로 옳은 일도 무조건적으로 틀린 일도 없다. 모든 일은 어떤 입장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며 자기 결정에 책임질 수 있느냐가 성숙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있음으로써 서로에게 고통을 안겨줄 뿐이라면 일찍 그 사실을 인정하고 서로의 미래를 축복해 주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다.
심리적 공간을 정리하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내면의 신념을 정리하고 무조건적으로 타인의 요구에 맞추기를 거절하는 것이다. 매번 모든 관계를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지만 자신을 불편하게 만드는 기대를 떨쳐낼 용기는 필요하다. 그래도 상대가 존중해주지 않는다면 헤어짐은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찾기 위해 치러야 하는 대가다. 애니메이션 샌과 치어로의 행방불명에 이런 말이 나온다. 인생은 무덤으로 가는 기차다. 가는 동안 수많은 역을 만나고 누구도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여정을 함께할 수는 없다. 동행하던 사람이 기차에서 내려야 할 때가 되면 떠나보내기 아쉽겠지만 고마워하며 작별해야 한다. 대수롭지 않은 말 같지만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영원할 수 없다는 심오한 이치를 알려준다. 헤어짐은 인생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관계의 변화나 단절이 필연임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속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무거운 짐이 될 수 있다. 집에 물건을 계속 들여놓기만 하고 내보내지 않으면 산더미처럼 쌓인 잡동사니가 사람의 생활을 마비시키는 것과 같다. 관계 정리란 결렬이 아니라 적절한 시점에 잘라내지 못하면 생명의 양분이 알맞게 쓰이지 못해 사람이 점점 쇠약해진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조금만 참아, 네가 한 발 양보해. 이런 말들이 사회의 충돌을 처리하는 보이지 않는 규칙이 되고 우리는 습관적으로 자기 정체성을 억압한 채 공간에 타인의 기대를 꾹꾹 눌러 담아야 한다. 자기 감정을 느낄 여지를 남기거나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지켜야 한다는 사실조차 잊은 채로 말이다. 아직도 인간관계를 넓을수록 좋다고 생각하고 이를 통해 인정받고 싶어하며 거절하면 미움받지 않을까 걱정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종류의 쇼핑 중독 혹은 저장 강박증이 아닐까? 대상이 물건에서 관계로 바뀌었다는 것 외에 다른 차이는 없다. 그 사람과 몇 년이나 친하게 지냈는데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야. 그도 언젠가는 바뀔 거야. 관계를 끊지 못하면서 하는 이런 말들이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중얼거리는 말들과 아주 비슷하지 않은가. 버리자니 아까워. 언젠가 필요할지도 모르잖아. 사람의 의지력과 심리적 공간은 유한해서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다 들여놓을 수는 없다. 심리적 공간을 청소하는 것이 폐쇄적이고 냉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야만 우리가 진정으로 관계를 맺고 싶은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다. 정리란 어떻게 보면 관계의 재정립을 넘어 자아에 대한 개념을 다시 세우는 과정이기도 하다. 관계를 조금씩 조정하면서 자기 생각을 분명히 말하고 바깥 세상에 대한 의존을 줄이며 타인에게 인정받으려는 습관을 줄여가는 것이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자아와 타인의 감정을 구분하는 법을 배우고 더는 남의 감정을 자신의 책임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다시 말해 상대가 기분 나빠하는 게 자신의 잘못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영국의 진화 심리학자 로빈 던바는 한 사람이 맺을 수 있는 사교 관계의 최대치가 150명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던바의 수라고 불리는 이론에 따르면 아주 가까워질 수 있는 친구는 150명 가운데 5명밖에 되지 않는다. 인터넷이 발달하기 전인 1990년대에 실시한 연구 결과지만 최근에 진행된 비슷한 연구에서도 이를 크게 넘지 않는 숫자가 나왔다. 또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4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통신기술이 고도로 발달했음에도 어째서 이 숫자를 넘지 못하는 걸까? 시간과 집중력이 유한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하루 24시간을 넘을 수 없다. 또한 어떤 관계든 하루아침에 만들어질 수 없으며 낯선 사람이 익숙한 사람이 되기까지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다. 인터넷은 소식이 전달되는 속도를 단축하는 역할을 할 뿐이다.
한 사람에 대해 알아가면서 그를 신뢰할 것인지, 상대를 자신의 세계에 얼마나 깊숙이 들여놓을 것인지 결정하려면 실질적인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무의미해진 관계 또는 스치듯 만난 관계들을 정리하고 조정해야만 유지할 가치가 있는 관계에 집중하며 행복을 누릴 수 있다. 바쁘게 산다고 해서 반드시 삶에 충실한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묻는다. 그 사람이 나와 맞는지 어떻게 알아요? 만약 잘못 판단하면 어떻게 하죠? 이 질문을 반대로 생각해 보자. 누가 자신에게 맞는 사람인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누가 자신을 불쾌하게 하는지는 아마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자신에게 물어보자. 누군가로 인해 불쾌감을 느낄 때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꽃밭에 무성한 화초가 자라길 바란다면 먼저 화초를 심고 화초가 자랄 수 있는 빈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자신과 맞지 않는 사람을 내보내지 않는다면 자신과 맞는 사람이 어떻게 들어올 수 있겠는가? 퇴사할 거야, 이혼할 거야, 입버릇처럼 말하지만 몇 년이 지나도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의 불평하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직업을 바꾸거나 긴 연애를 끝내는 사람도 있다. 그런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바로 자신을 위해 결정하는 습관이 있다는 것이다.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그들은 남의 동의나 격려를 구하려고 애쓰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생각한 뒤 행동에 옮긴다. 자신을 위한 결정을 내리는데 얼마나 익숙한지 살펴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성숙한지 알 수 있다. 관계에서 취함과 버림은 꼭 붙어 다니는 세트 상품과 같다. 억지로 떼어내 둘 중 하나만 사려고 하면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 세상에 가장 좋은 선택은 없다. 중요한 건 자신의 선택에 책임지느냐이다.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실패와 상처가 두려워서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우를 범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인생에서 찾아오는 단계마다 원하는 것도 달라진다. 중요한 건 상대가 누구냐가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다. 행복은 잘라내야 하는 것을 억지로 붙잡지 않고 유지해야 하는 것을 열심히 회복하는 것이다. 취함과 버림의 균형을 유지하며 인연이란 만남일 뿐 아니라 때로는 이별일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기 바란다. 관계가 추억 속에서 아름답게 살아있다면 언젠가 다시 만날 수도 있을 것이다. 떠나든 남든 당신은 자신이 무엇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알아야 한다. 인생에서 내게 맞는 사람만 남기고 나를 소모시키는 사람은 잘라내라. 그래야만 당신이 원하는 이상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우리는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데요. 한 사람이 맺을 수 있는 사교 관계의 최대치가 150명, 그 중에서 아주 가까워질 수 있는 친구는 5명, 또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4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통계가 저는 기억에 남습니다. 시간과 집중력이 유한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문득 이런 문구가 떠오르네요. 다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더 만족시킬 수는 있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기를 그만둘 때 정말 소중한 사람에게 집중할 에너지가 비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관계의 정리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은 버리기로 했다와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무지개가 되고 싶은 지금까지 7빛깔 책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